지금 안드로이드 자바 API 프레임워크 기능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또 궁금한 게 지난 동영상에서는 자, 구조도를 한번 보면 실제 AOSP 개발자 입장에서 전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구조인데 실제 프레임워크에 있는 매니저 관련 서비스가 실행 시 시스템 서비스 레이어에 있는 시스템 서버에 시스템 서버는 프로세서로 동작하는데 매니저 서비스는 프로세스 내에 스레드로 등록이 되어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요청 시 여러가지 매니저 관련 서비스를 한다. 재미나이가 가르쳐준 걸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보면 지금 AOSP 아키텍처 구조를 보면 자 그러면 실제 아키텍처 구조에서 매니저 서비스가 시스템 서비스에 시스템 서버 프로세서에 등록돼서 실행되면 그러면 시스템 서비스 레이어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 지금 구조를 보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레이어도 안드로이드 앱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구성도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 추측하기에 매니저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별도로 안드로이드 앱이나 아니면 하에 있는 시스템 서비스에서 실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와 연동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까,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측인데 여기 보면 요 웹페이지에서는 보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앱이 기반하는 자바 클래스 인터페이스 기타 사전 컴파일된 코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저도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해봤지만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바 API 불러서 사용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설명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재민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구조도하고 질문 내용입니다. 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림에서 시스템 서비스에서 시스템 서버 프로세스에서 매니저 서비스들이 등록되어서 스레드 형태로 기능 수행한다.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시스템 서비스 계층만입니다.만 필요한 것 같은데 프레임워크 계층이 구조도에는 존재하는 게 프레임워크 계층에서 다른 기능들도 제공한다는 것 같은데 아래 문서에 있는 프레임워크 설명인데 아까 요 설명입니다. 좀 부실하니까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다른 기능이 있는 거야 있으면 설명 한번 해줘 보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 답변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시스템 서버가 모든 핵심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면 굳이 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계층을 따로 두어서 앱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하는 걸까요? 핵심은 본사 시스템 서버는 바쁘니 자주 쓰는 물건이나 복잡한 계산 도구는 지점 앱 프로세스에 미리 가져다 놓자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자, 아까 이 안드로이드 구조도를 보면 앱 바로 아래 프레임워크 계층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프레임워크가 앱 프로세스 내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다른 기능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별도로 앱 실행 시 자주 사용하는 이제 기능, API 기능이겠습니다. API 기능이나 복잡한 여러 가지 계산도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워크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을 앱 프로세스에서 미리 가져다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 계층이 안드로이드 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1. UI 및 리소스 렌더링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앱의 화면 관련 기능을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겁니다. 시스템 서버는 화면에 버튼을 걸으라고 명령만 내릴 뿐 실제로 버튼에 색상을 입히고 글꼴을 렌더링하고 애니메이션을 계산하는 노동은 하지 않습니다. 뷰 시스템, 버튼 텍스트 뷰, 리사이클러 뷰 같은 UI 컴포넌트 코드는 모두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어
앱 프로세서 내에서 실행됩니다. 만약 이걸 매번 시스템 서버에 물어본다면 화면이 엄청나게 버벅거릴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에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면 관련 기능을 API로 앱에 제공하는 겁니다. 앱 개발자용 안드로이드 구조 보면 자바 API 프레임워크 기능에서 자 매니저 기능 외에 여기 보면 뷰 시스템 여기서 UI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시스템 서버에 있는 기능은 이제 앱에서 요청 시 백그라운드에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화면 관련 기능은 여전히 프레임워크가 앱에 제공하는 겁니다. 리소스, 앱에 포함된 이미지나 XML 레이아웃을 파싱하여 메모리 올리는 작업도 프레임워크가 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앱 개발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나 XML 설정하는데 그 기능도 결국에는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능입니다. 복잡한 데이터 가공 및 편의 기능. 시스템 서비스는 원시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이를 앱 개발자가 쓰기 좋게 가공합니다. 자, 그래픽 라이브러리, 캔버스 포인터, 패스 같은 그래픽 도구들은 하드웨어, GPU의 명령을 내리기 전 단계의 모든 계산을 앱 프로세서 내 프레임워크 코드에 수행합니다. 데이터 포매팅, GPU 좌표 숫자를 읽어와서 우리가 보기 편한 주소 문자열로 바꾸거나 복잡한 수학 연산을 수행하는 유틸리티 클래스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기능입니다. 시스템 서비스와 통신 대리인 매니저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매니저 객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인드 통신 숨기기, 앱 개발자가 복잡한 AIDR이나 바인드 로직을 몰라도 되게끔 예쁘게 포장된 메소드 설명드린 겟 시스템 메소드입니다.를 제공합니다. 로컬 캐싱, 시스템 서비스에 매번 물어볼 필요가 없는 정보, 현재 음량 설정값 등은 프레임워크가 앱 메모리에 살짝 저장, 캐싱에 두었다가 즉시 알려주어 통신 비용을 아낍니다. 캐싱 기능도 프레임워크 레이어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4. 앱의 생명주기를 관리합니다. 앱이 켜지고 온크레이트, 멈추고 온포즈, 꺼지는 온디스토리 과정에서 시스템 서비스, 액티비티 매니지 서비스입니다. 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 해당 메소드를 호출해주는 코드가 프레임워크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앱 개발을 하면 이제 프레임워크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API 기능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API 기능을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프레임워크와 시스템 서비스를 요약한 표입니다. 자, 9번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서버에 등록된 여러 가지 매니저 서비스입니다. 자, 실행 위치.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앱 프로세스 내부에서 실행됩니다. 시스템 서비스는 별도의 시스템 프로세스에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에서 임포트한 여러 가지 기능들은 실행 시 앱 프로세스 내부에서 실행되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주요 역할, UI 그리기, 리소스 관리, 데이터 가공,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앱 개발 시에 하는 작업들입니다. 자, 시스템 서비스, 권한 체크, 하드웨어 제어, 앱 간 조율, 자, 비유, 내 책상 위에 계산기와 도구함, 시스템 서비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정부 종합 청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앱에서 화면 그리기나 여러 가지 계산 이런 거는 이제 앱에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그냥 앱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거고 예를 들어 하드웨어 연동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시스템 서버에 있는 각각의 스레드로 동작하는 매니저 서비스와 연동해서 작업을 한다 이 의미입니다. 결국 프레임워크는 앱이 빠르고 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비서 같은 존재이고 시스템 서비스는 폰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관리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 비서 프레임워크가 앱 프로세스 안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겟 시스템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할 때 본사까지 매번 가지 않아도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의문이 생겨서 프레임워크
계층이 왜 있느냐 한번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앱 개발 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연동하는 그런 기능은 시스템 서버에 각각의 매니지 서비스 등록해놓고 게시 시스템 서비스 메소드 호출하면 설명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바인더 기능 이용해서 연동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요청한 하드웨어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계층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풀렸습니다. 다시 자세히 한번 안드로이드 계층 구조들을 보면 자바 API 프레임워크에 보면 자세히 보면 매니저스 목록하고 그룹하고 지금 컨텐트 프로바이더 뷰 시스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문자 입장에서나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보면 매니저스가 눈에 띄니까 모든 기능이 다 매니저로 제공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설명드린 것처럼 뷰 시스템에서 앱 개발 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면 기능을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계층도 자세히 보면 또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니저하고 다른 기능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이 구분되어서 표시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도 보면 드라이버즈 목록하고 파워 매니지먼트 목록이 지금 다른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